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대권 도전을 돌연 포기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바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에게 제 칼럼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무래도 제 칼럼의 제목은 영혼 없는 반기문의 처참한 몰락, 영혼 없는 반기문의 처참한 몰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반기문 전 총장은 귀국한 지 3주일 만에, 불과 3주일 만에 대권 도전을 돌연 포기했는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각 정당을 돌아다니면서 그 새누리당과 정의당까지 찾아가서 그 대표들을 만나고 이렇게 대권 도전을 둘러싼 모색을 계속했는데 왜 갑자기 출마를 포기했느냐? 저는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반기문 전 총장은 그 영혼 부재, 그 영혼이 없는 인간형이다. 그 영혼이 없는 인간형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의 결과다. 이렇게 저는 좀 먼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나라의 외교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을 하고 무려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한 사람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의식과 처신이 필요한 거다. 이걸 저는 영혼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근데 반기문 총장이 귀국을 해가지고 그 일련의 그 행동을 보면은 과연 이분이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그 국제적 거물, 그 국제적 거물에 맞는 행동과 처신, 그 동선을 우리가 지켜볼 때 과연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 유엔 사무총장까지 한 사람이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하더라도 저는 반 총장의 행보를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서 과연 저렇게까지 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을까 하는 아주 측은한 생각이 들곤 했어요. 제가 TV 이것을 시청하면서 과연 유엔 사무총장까지 한 분이 박지원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거취 또는 대권 도전에 협조를 요청한다? 과연 그 유엔 사무총장을 하신 그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이나 한 그 국제적 거물이라는 사람이 정말 보수 우파에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경기를 일으킨다 해도 과언이 아닌 어떻게 박지원을 만나가지고 그 대권 도전에 도와달라. 자기가 무슨 빅 텐트를 칠 테니까 그 텐트 안으로 들어오라. 이러한 참 구걸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까지 한 분이 그야말로 한나라당을 배신하고 나가가지고 참 온갖 참 작태 그 추태를 보이다가
참 얼마 전까지 정계 은퇴를 했다고 그러면서 전라도에 내려가가지고 2년 있다가 지금 다시 언제 자기가 정계 은퇴를 약속했느냐라는 걸 새빨간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지금 참 논산장이 좋은가 강경장이 좋은가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대선 출마임내 하는 그런 손학규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자신이 대선 후보를 하겠으니 좀 도와달라. 빅텐트를 치겠다. 이런 구걸하는 모습. 과연 이게 영혼이 있는 인간이냐, 이게 제가 볼 때는. 김무성이도 만나고, 무슨 새누리당에 가서 임명진 비례대표위원장도 만나고, 이 종잡을 수 없는 그 태도, 그러한 그 행보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반기문 전 총장이 이거 그만해야겠다라고 절실히 느낀 것은 뭐냐면 그런 영혼 없는 반기문에 대해서 무슨 박지원이니 손학규니 임명진이니 무슨 이런 사람들이 하다못해 무슨 누굽니까 오세훈 같은 오세훈한테는 선대본부장을 맡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마 반기문 전 총장한테 대단히 싸늘한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싸늘한 반응이 아니라 아주 우스운 표정을 노골적으로 보이고도 남는 게 바로 정치인이에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표변하는 정말 인간 말종이 아니면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반기문 씨가 정말 피가 거꾸로 쏟았을 거예요. 피가 거꾸로. 이야, 저자들이 내가 UN 사무총장을 할 때는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면서 사진 촬영하는데 그 사진 촬영하겠다 하면서 그 아부하고 아양을 떨고 살살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찾아가면은 뭐 박지원이다, 손학규다, 무슨 김무성이다 이렇게 만나자고 하면은 또는 오세훈이다 만나자고 하면 내 총장님 하면서 벌벌 설설 길 줄 알았는데 완전히 표변해가지고 그래 해봐 이런 아주 참 그러니까 오늘 반기문 씨가 그 대권 도전을 포기하는 기자회견에서 정치인들이 아나무인이고 유아독존이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저는 그것을 딱 들으면서 박지원, 손학규, 무슨 김무성, 오세훈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당했구나. 네? 저 양반이 당해가지고 완전히 피가 거꾸로 솟는 이 나날이 계속되니까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참 엊그제까지만 해도 총장님 예? 뭐 시큐리티 제너럴 어떻게 이런 소리 들었는데 아이고 이거 정말 아랫도리에 기운 빠져가지고 아마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모욕과 치욕을 아마 반기문 전 총장은 참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업자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UN 사무총장을 한 사람이 국내에 돌아와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한다면 일단은 그에 걸맞게 강하게 버티는 그 자리매김이 중요한데 역시 반기문은 제가 볼 때 아마추어였습니다. 정치는 뭐냐? 자신의 몸을 세일하는 거예요. 세일. 내 몸이 10kg만 되더라도 100kg라고 100kg의 거구라라고 과대 포장하는 것을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몸을 파는 거, 이 바디 세일을 완전히 반기문 씨는 실패했다. 그래서 빚은 개인적인 참사다. 시련이다. 이렇게 저는 일단 정리하고 싶어요. 유엔 사무총장을 한 분이 어떻게 박지원한테 가서 구걸을 합니까? 손학규도 마찬가지고 새누리당을 차고 나온 김무성한테 가가지고 같이 해보자. 정말 시도 먹히지 않을 일을 지금 반기문 총장은 하다가 본인이 무릎을 꿇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원인이 뭐냐. 그건 저는 기회주의의 결과물이다. 저는 기회주의의 결과물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한 말을 참 잊을 수 없는 것이, 그건 누가 봐도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 노무현 정권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은 생생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유엔 사무총장을 맡는 건 그건 누가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도 안 했고 영상으로 추도사를 해달라고 한데도 반기문 씨는 가지 않았다. 이런 사람 아닙니까? 왜 안 갔습니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퇴임 이후이기 때문에 정말 형편없는 폐주의 신세, 정말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폐주의 신세이기 때문에 반기문 씨 야심가죠. 그 야심가로서 내가 지금 반기문 하는데 나도 이 다음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같은 그런 자리를 내가 뭐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래서 안 가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장례식 끝나고서 2년이 지났는데도 반기문 씨를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소위 말하는 윤창중 칼럼 세상 TV 그 개국기념의 칼럼이, 그 제목이 이번 1월 16일 그 칼럼의 제목이 반기문은 태극기 세력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거기에서도 제가 참 모처럼 입을 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반미의 깃발을 꼽고서 그 무슨 전작권을 해소한다는 둥, 무슨 주한 미군의 이 존재에 대해서 비판적이면서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는 둥,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둥, 이런 그야말로 말도 안 되고 한심스러운 참 허장성세를 부려가지고 대한민국이 참 미국, 일본과 완전히 그야말로 결별을 넘어서 그야말로 이혼 단계까지 가는 그런 외교적 위기, 국제 정치 무대에서 그야말로 국제적 고화 신세가 될 때에 반기문 당시 외교통사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그 한 말이 있죠. 외교가 막혀 있을 때에 대통령께서 뚫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느낀다고 말이죠. 참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용비어천가, 노비어천가를 참 쏟아내면서 외교통상부 자리를 지키다가 마침내 유엔 사무총장까지 가게 된 그 반기문 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에 오지 않고 영상 추도사까지 참 거절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광화문 촛불 시위 그리고 탄핵으로 참 일생일대의 정치적 시련, 정치적 매장이죠. 매장. 생매장이죠.
이걸 겪을 때에 반기문 씨가 UN 사무총장직을 참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때 뭐 기자회견이나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완전히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국민들이 실망했고, 뭐 그렇게 완전히 언제 내가 친박계가 준비한 그 꽃가마를 타고 말이죠, 대권 도전을 하려고 했느냐 하는 그것을 참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저는 참 하루아침에 돌아서는 그 반기문 총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랬습니다. 저분은 결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저 윤창중이가 미력한 힘이나마 반기문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구나. 제 나름대로 결심을 내려서 제가 쓴 것이 반기문은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그 태극기 세력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칼럼을 제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랬던 반기문 씨가 참 임기를 마치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2016년은 광화문 촛불 시위를 잊지 못할 것이다. 네? 2016년은 광화문 촛불 시위를 잊지 못할 것이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광장, 거리, 대학로, 대구 228공원, 부산역 앞에 역 앞 광장에 나가서 참 목이 터져라 외치던 태극기 세력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한 거 아니겠어요? 참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을 뭐 7번, 8번 만났다느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진핑 천안문에 가가지고 그 천안문 군사 그 퍼레이드에서 그 시진핑 옆에 있을 때에 그 옆에서 같이 손을 든 그 반기문 씨가 어떻게 그렇게 정치인 뺨치는 표변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기문 씨는 생각할 거예요. 나는 머리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럴 거예요. 그러나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정치는 뭡니까? 정치는 인간을 다루는 게 정치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인슈타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물망에 올랐어요. 아인슈타인이 그 아인슈타인의 인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하늘을 치솟는, 그냥 나오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그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한 그 말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인간에 대한 연구를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참 반기문 전 총장에게 이 말을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드리려고 했으나 마치 보수 우파가 반기문 씨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애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자제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반기문 총장이 이른바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남긴 그 상처는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보수의 지원을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처참한 정치적 시련에 처해 있는 상태, 그리고 새누리당은 풍지박살이 됐고, 그리고 바른정당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새누리당의 배신자들, 그 배신자들이 참 설치는 이 마당에서 반기문 씨에 대해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반기문의 귀국을 학수고대했던 대한민국 태극기 세력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까? 네?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까?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은 광화문 촛불시위에 참석하겠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출마 선언을 지금 포기하는 거, 이건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축복입니다.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신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가장 먼저 들었어요. 가장 먼저 제가 든 게 정말로 신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노무현도 배신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배신하는 그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참 보통 시민으로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 하다못해 자기가 모시던 회사의 부장 또는 사장한테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될, 그러한 게 바로 인간의 정의인데 어떻게 그렇게 돌아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런 걸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보수우파, 소위 말하는 반기문 지지층이라 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 반기문의 기회주의적 표변에 대해서 모르는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정말 아쉬운 것은, 제가 지금 반기문 대선 후보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제가 참 너무 가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정리를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으로 하나의 교훈적인 사건으로 제가 남기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저 윤창중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정치란 뭡니까? 정치는 신이 아니겠어요? 윤창중이가 생각하는 정치의 가장 큰 첫 번째 덕목은 저는 신이라고 봅니다. 그 신은 뭐냐? 인간에 대한 애정과 그 존경심이 있는 인간을 저는 뽑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늘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첫 번째 기준이 신의입니다. 신의. 신의는 뭐냐?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 변하지 않는 우정, 바로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제 마음속에 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큰 따뜻한 마음, 그런 걸 갖고 있었나.
1980년대에 참 그 일본의 총리를 지내면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일본을 이른바 보통국가, 정상국가의 반열에 올려놓는, 그러니까 일본이 그 2차 세계대전을 저지른 그 범죄 국가에서부터 이 정상국가, 보통국가로 올려놓는 데에 참 큰 업적을 남긴 야스히로 나카소네 총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야스히로 나카소네 총리가 그 보수의 유언이란 책을 남겼습니다. 보수의 유언. 그게 뭐냐면 그 좌파인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니까 이 보수가 어떻게 하면은 재기할 수 있냐, 다시 집권할 수 있냐, 이러한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보수의 유언이란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의 덕목 중 하나로 나카소네 총리가 꼽은 것이 뭐냐면 따뜻한 마음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열기인 거예요.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인 거예요. 그러면서 꼽은 게 두 사람인데 바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근데 나카소네 총리가 이제 접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소개했어요. 특히 고르바초프에 대해서는 나카소네 총리가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비록 고르바초프는 사회진영의 지도자고 자기는 이 자유민주진영의 그러한 정치 지도자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랐지만 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올 때에 그 고르바초프의 따뜻한 표정, 그 따뜻한 온기를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인간에 대한 그 신의, 그 온기를 꼽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반기문 전 총장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 인간성, 인간다움에 대해서는 결코 합격점을 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반기문 전 총장이 중도 하차, 불과 3주 만에 중도 하차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뭐냐? 그것은 저는 근성 부족이라고 봅니다. 근성이야말로 참 중요한 정치 지도자의 덕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성이 뭐냐면 정치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수만리, 수천리 낭떠러지 절벽으로 추락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근성이 있는 정치인은, 근성이 있는 인간은 수천 수만리 그 낭떠러지 밑으로 비록 추락했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한 발짝 한 발짝 한 뼘 한 뼘씩 기어 올라오는 그 저력, 그 근성, 이 근성이 있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이 있다고 해서 그 시련을 겪어내지 못하고 뭐 자살을 한다거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자폐증 환자가 된다거나 우울증 환자가 된다거나 옛날이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과는 달리 그 시련을 딛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다시 얼굴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
그 저력, 그걸 저는 근성이라고 부릅니다. 근성. 이 근성이 반기문 총장에게는 부족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전무했다. 이러한 저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 이분이 근성이 부족한 분이구나. 공직사회로 그 화려한 자리를 이어갔다고 해가지고 근성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직사회에서 무슨 뭐 내가 진급을 해야 되고 진급을 안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예컨대 A라는 자리로 내가 가면서 진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B라는 한직을 갖다 고달팠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반기문 씨는 지금까지 UN 사무총장이 된 것만 하더라도 참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그 천운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천운이 과연 올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회의적인 것은 혹독한 시련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회의적이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직자로서 예컨대 의무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그야말로 고위공직자로서 지금까지 이어왔다. 그 이어진 삶 속에서 자기가 뭐 무슨 UN 총회 의장 뭐 비서실장으로 가가지고 좌천이 된 건데 그것을 한직이었다. 그것을 나는 뭐 겪은 게 뭐 고통스러웠다. 이것은 제 윤창중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시련도 아니고 고생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월급은 나오고 그래도 비행기를 타면 다 외교관이라고 해가지고 참 극진한 대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잠깐 좌천되고 한직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비근한 예로 고건 전 총리는 한 달 만에 대선 출마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이분이 국무총리를 2번이나 한 분이고 서울시장을 2번이나 했고 장관을 4번을 했고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많은 감투를 쓴 분이에요. 국회의원도 했고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정치적 야심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도 하기 어려운 것을 이분은 그냥 국회의원, 장관, 전북 도지사, 최연소 도지사, 네? 국회의원도 3번, 장관도 4번, 서울시장도 2번, 국무총리도 2번, 정권도 완전히 바뀌어가면서 말이죠. 자유당 때부터 시작해서 자유당에 이어서 민주당,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30몇 살에, 33살에 전북 도지사에 그 다음에 전두환 때 뭐 내무부 장관 뭐 안 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대선 출마선언 한 달 만에 아침에 일어나면 각혈을 해서 각혈. 나중에 알려진 얘기지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피를 토한 거예요. 왜 토했느냐? 대한민국 언론, 전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존재, 대한민국 언론에 의한 그 엄청난 신상 털기, 난도질, 생매장, 그걸 당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한 줄 요만큼만 뉘앙스가 부정적이어도 무슨 뭐 세상이 바뀐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인생을 살아온, 그야말로 먼지 톨톨 털면서 살아온 그런 분들이 광야에 나섰을 때 대한민국의 그 악랄한 언론들이 그야말로 날고기가 온 것처럼 말이죠. 날고기가 하늘에 떨어진 것처럼 개떼처럼 대한민국 언론의 특성 중에 하나는 개떼 근성입니다. 그냥
그냥 단 한 언론도 예가 없이 자신을 물고 뜯고 매장을 시키니까 그야말로 행정의 달인이다. 헌정사상 최고의 행정의 달인이라고 했던 고건 전 총리가 불출마 회견을 하고요. 지하실로 도망가듯이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 지지자들을 뿌리치느라고. 바로 이겁니다. 근성이 없는 사람이 과연 이런 험난한 그 검증 과정, 또 반기문 씨에 보면 그 동생, 또 조카들의,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여러 가지 그 스캔들, 이게 나왔잖아요. 아마 잠 못 잤을 거예요. 그 보니까 뭐 엄청나게 노쇠해진 그 속도가 빨랐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분 저러다가 쓰러지겠다. 쓰러진단 말이죠. 그게 무슨 외교부 장관이나 유엔 사무총장 할 때 아랫사람들이 적어주는 거 쭉 얘기하면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인들과의 이 대화라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인간들이 다 모인 게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면전에서 말이죠. 그 유엔 사무총장실에서 사진 한 번만 찍어달라고 그 엄청나게 달려들었던 그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하루아침에 표변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돌아섰을 때에 그 치욕, 그 모욕,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두고 말지. 이런 결심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반기문 총장 그 사모님이 아마 굉장히 만류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태극기 세력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게 된 거.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게 된 것은 참 안타깝고, 또 중도 하차하신 반 전 총장에게 대해서는 이런 논평을 하는 것은 참 안타깝고 일면 죄송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 이것도 제가 현대 정치사의 역사 한 페이지에 분명히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애국적인 해외 교민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있습니다.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윤창중 칼럼사랑 TV가 여러분에게 선보이는 한 프로그램당 50만 명의 접속만 들어온다면 대한민국을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그 앞에 종을 눌러주시면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